네 번째, 피드백. 피드백도 경기 영상을 돌려보는 게 있어요. 이제 복기라고 하죠. 그 바둑을 두면 바둑을 다 두고 나서 내가 어떻게 뒀는지 다시 돌려보는 거죠. 그런 걸 복기라고 하는데 경기 영상도 내가 게임 뛰는 걸 보고 스스로 돌려봐야 돼, 많이. 그러면서 내가 어떤 장면에서 실수를 하는지, 자꾸 어떤 장면에서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지,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거를 한번 돌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을 하거나 내가 조언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훈련 일지. 그 다음에 습관, 체크리스트.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준비했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요. 자, 경기 영상을 돌려보는데 대부분 잘 안 봐요. 자기 영상. 보는 친구들도 있고 안 보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 그리고 보는 친구들도 대부분 자기가 잘한 거를 돌려봐. 요즘 보면은 편집해주는 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잘한 것만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근데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내가 잘한 경기보다 못한 경기에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한 플레이에서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이 손흥민 선수가 그랬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자기가 잘했던 상황에서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라고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대부분 다 똑같은 게 뭐냐면 항상 실수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너는 그 상황에서 인사이드로 패스를 해야 되는데 아웃사이드로 패스를 해. 야, 인사이드로 패스해. 그러면 네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웃사이드 패스하고. 그렇게 하지 마. 네 하고 나서 또 해. 그쵸?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나고, 네. 그러니까 감독님 입장에서는 너는 왜 내가 얘기하는데 내 말을 안 듣니?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실수를 했거나 뭔가 지적을 받았으면 그걸 빨리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수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영상을 많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질문이나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다 질문을 못 하죠. 그죠? 질문하면 뭔가 내가 질문을 했을 때 괜히 혼날까봐, 그리고 내가 무능함이나 이런 걸 내가 드러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질문 잘 못 하는데 항상 어떤 뭐 연습 경기나 대회가 끝나면 가서 코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코치님 저 오늘 플레이 어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대부분 너는 이건 좋은데 뭐 이게 안 좋아. 너는 패스는 좋은데 패스 타이밍이 안 좋아. 그럼 이 상황에서 이렇게 패스를 줘야지 라고 항상 피드백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듣고 나서 고치기만 해도 정말 실력이 빨리 늘어. 근데 내가 그거를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물어보지 못해. 왜? 두려워서.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실력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잠깐 그 용기를 내냐 못 내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물론 못 물어봤습니다. 특히나 제가 축구할 때는 감독님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섭고 엄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물어봐야 돼요. 감독님이나 코치님한테. 내가 먼저 질문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야 너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뭔 질문을 해 라고 하는 감독님이 있으면은 그냥 그 팀으로 옮기면 돼요. 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감독님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질문을 하면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해야 된다. 한국식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집에 오면 애들이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오늘 뭐 배웠어? 보통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물어본대요.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머리가 똑똑하고. 유대인들은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자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니? 라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애들한테 한번 이런 식으로 바꿔서 뭘 배웠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슨 질문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훈련일지. 훈련일지 쓰는 친구들도 있고 안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저도 어렸을 때 안 썼습니다. 왜냐면 중요성을 몰랐으니까. 근데 훈련일지를 왜 써야 되는지, 그러면 훈련일지에 뭘 써야 되는지 제가 알려줄게요. 자, 이거는 예전에 제가 레슨했던 친구가 그 훈련일지 쓴 건데 정말 잘 써가지고 제가 이거 캡처해놨어요. 항상 이거를 예시로 보여주는데 잠깐 읽어주면은 자, 뭐 오늘 뭐 훈련을 했다. 패스와 기본기 스텝 훈련을 했다. 훈련을 하는데 공을 이상하게 줘서 공을 컨트롤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패스 2대1 스루 패스를 하는데 분명 길지 않았는데 자꾸 이러면서 공을 포기한다. 내 생각에는 거기서 100으로 뛰어야 할 텐데 항상 30으로 걷듯이 뛴다. 그 다음에 킥을 할 때 1시간 30분 동안 킥 연습을 한 보람을 느꼈다. 정말 잘 찾았다. 나도 놀랐다. 또 자신감이 생겨 빌드업을 할 때 킥도 차볼 예정이다. 이렇게 따로 연습하는 게 중요한지 몰랐었는데 알게 된 날이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정말 잘 쓴 일지라고 생각하는 게 이 안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갔어요. 훈련 내용 및 목적, 그 다음에 느낀 것,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적용할 것. 오늘 패스를 하고 스루 패스를 했다. 내용이죠. 그 다음에 느낀 것. 써있고 제일 중요한 거 킥 연습을 1시간 30분 동안 했더니 잘 찾았대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 따로 연습하는 게 중요한지 몰랐었는데 알게 된 날이었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 네. 내용, 느낀 것, 적용할 것.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림을 애들이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림을 막 그리다 보면은 이게 어렵고 하다 보면은 또 귀찮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안 쓰는 애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냥 내가 이거는 진짜 한 5분? 5분도 안 걸리죠. 한 10줄 썼잖아요. 그냥 이거는 금방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림 그려놓고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일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림만 들어가 있고 오늘 뭐 했다 이것만 써놓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왜 쓰냐는 거지 그러면. 한 게 뭐가 중요해. 그죠? 내가 뭘 느꼈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했고 앞으로 뭘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